준호는 그날 아침 일찍 눈을 떴어요. 오늘은 딸 지은이의 결혼식이니까요. 평생 키워온 딸이 이제 누군가의 아내가 되는 날이었죠.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매는데 손이 자꾸 떨렸어요. 긴장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뭔가 예감 같은 게 있었던 걸까요? 아내가 뒤에서 다가와 넥타이를 다시 매주며 말했어요. 여보, 괜찮아요. 우리 지은이 좋은 사람 만났잖아요. 그 말에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신랑을 직접 만난 건 딱 2번뿐이었거든요. 첫 번째는 가족 상견례 자리였고 두 번째는 약혼식이었는데 그때도 준호는 신랑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자리를 일찍 떠났던 거죠. 지은이는 그런 아버지를 이해한다고 했지만 사실 준호는 도망친 거였어요. 왜 그랬는지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뭔가 불안했던 거죠. 예식장에 도착하니 벌써 하객들이 모여 있었어요. 친척들이 준호를 보고 축하한다며 손을 잡았고 회사 동료들도 하나둘 나타났죠. 준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받았어요. 아내는 신부 대기실로 들어갔고 준호는 혼자 복도를 걷고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누군가 뒤에서 불렀죠. 아버님 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준호가 돌아보니 신랑 민재가 서 있었어요. 정장을 차려입은 모습이 의젓해 보였죠. 민재는 공손하게 인사를 했어요. 오늘 지은이를 잘 부탁드린다는 말에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뭔가 걸렸어요. 민재의 눈빛이요. 그 눈빛 속에 뭔가 간절한 게 있었어요. 사과 같은 거요. 아니, 용서를 구하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죠. 식이 시작되기 전 준호는 신랑 측 가족석 쪽을 슬쩍 봤어요. 신랑의 어머니로 보이는 여자가 앉아 있었는데 혼자였어요. 신랑 아버지는 안 보였죠. 준호는 별 생각 없이 넘겼어요.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요. 하지만 식이 시작되고 주례가 신랑 신부의 가족을 소개할 때였어요. 신부 아버지 이준호 씨 타는 소개가 나오고 준호가 일어서서 인사를 했죠. 그리고 신랑 아버지는 하는 말이 나오려는 순간 주례가 잠시 뜸을 들였어요. 고인이 되신 김태수 씨를 대신하여 어머니 박현숙 씨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그 순간 준호의 심장이 멎었어요. 김태수, 그 이름이 귀를 때렸어요. 준호는 자리에 그대로 굳어버렸죠.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 소리가 들렸지만 준호의 귀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김태수, 그 이름은 30년 전 준호의 인생을 무너뜨린 사람의 이름이었거든요. 준호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설마 그 사람일까? 동명이인이겠지. 하지만 가슴속에선 알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맞다는 거요. 준호는 천천히 신랑 민재를 쳐다봤어요. 민재는 단상 위에서 지은이 손을 잡고 미소 짓고 있었지만 그 눈엔 무언가 숨겨진 게 있었어요. 준호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민재가 왜 그런 눈빛으로 자신을 봤는지를요. 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됐어요. 사람들이 축하한다며 다가왔지만 준호는 제대로 대답도 못했어요. 아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죠. 여보, 괜찮아요. 얼굴이 창백해요. 준호는 괜찮다고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은이가 다가와 앉자. 어디 아파? 하고 물었을 때 준호는 겨우 웃음을 지었어요. 아니다, 괜찮아. 그냥 감격해서 그래. 지은이는 안심한 듯 다시 신랑에게로 갔고 준호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저 애는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자기 남편의 아버지가 누군지, 그 사람이 내 인생에 무슨 짓을 했는지. 피로 연장 밖으로 나온 준호는 담배를 찾았어요. 10년 전에 끊었던 담배였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었죠. 손이 떨려서 라이터를 제대로 켤 수도 없었어요. 그때 누군가 불을 붙여줬어요. 민재였어요. 민재는 준호 옆에 조용히 섰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담배 연기만 내뿜었죠.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내 아버지, 김태수 맞냐? 민재는 고개를 숙였어요.
예, 맞습니다. 그 대답에 준호는 웃음이 나왔어요. 비참한 웃음이었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어떻게 그 사람의 아들이 내 사위가 될 수 있냐? 민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죠. 준호는 30년 전으로 돌아갔어요. 그때 준호는 31살이었고 친구 태수와 함께 작은 무역회사를 시작했어요. 둘은 대학 동기였고 군대도 같이 갔던 사이였죠. 태수는 영업을 맡았고 준호는 관리를 맡았어요. 처음엔 잘 됐어요. 1년 만에 직원도 10명으로 늘었고 사무실도 넓혔죠. 준호는 행복했어요. 갓 결혼한 아내와 곧 태어날 아기가 있었고 사업도 잘 됐으니까요. 태수도 좋은 친구였어요. 준호가 힘들 때마다 격려해줬고 회사 일도 열심히 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태수가 이상해졌어요. 태수가 큰 거래를 하나 따냈다고 했어요. 중국 쪽 바이어와 계약을 했는데 성금이 필요하다고 했죠. 얼마냐고 물었더니 2억 원이라고 했어요. 준호는 놀랐지만 태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부모님한테도 돈을 빌렸어요. 태수는 고맙다며 준호의 어깨를 두드렸죠. 이번 거래만 성공하면 우리 대박이야. 그 말을 믿었어요. 하지만 일주일 뒤 태수는 사라졌어요. 회사 통장도 비어 있었고 사무실 금고도 텅 비어 있었죠. 태수가 모든 걸 가지고 도망친 거예요. 준호는 그때를 떠올리며 주먹을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그때의 기억이 더 아팠으니까요. 준호는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었어요. 회사는 문을 닫았고 빚쟁이들이 찾아왔죠. 집도 넘어갔고 부모님은 평생 모은 돈을 날렸어요. 아내는 임신한 몸으로 파트타임 일을 나갔고 준호는 공사판을 전전했어요. 친구들도 하나둘 떠났고 준호는 세상에 혼자가 된 것 같았죠. 그렇게 10년을 살았어요. 빚을 갚기 위해서요. 지은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까지 준호는 제대로 된 직장도 없었어요. 민재가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지는 제가 10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 전까지 평생 후회하며 사셨어요. 당신 이름을 입에 달고 사셨죠. 그 말에 준호는 코웃음을 쳤어요. 후회라고 그게 무슨 소용이냐. 내 인생은 이미 망가진 다음인데. 민재는 고개를 더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그 말밖에 할 수 없습니다. 준호는 담배를 바닥에 던지고 발로 밟았어요. 너한테 미안하다는 소리 듣고 싶지 않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 내 아버지가 한 짓인데. 민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준호는 돌아서서 예식장 안으로 들어갔죠. 피로연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준호는 말이 없었어요. 아내가 몇 번이나 물었지만 준호는 괜찮다고만 했어요. 지은이는 신혼여행 준비로 바빴고 준호는 그런 딸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어요. 저 애는 행복해 보이는데 나는 왜 이렇게 괴로운 걸까? 집에 도착해서도 준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옆에서 아내가 곤히 자고 있었지만 준호는 천장만 바라봤죠. 김태수, 그 이름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일찍 일어나 서재로 갔어요. 오래된 상자를 하나 꺼냈죠. 그 안에는 30년 전 회사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준호는 그걸 한 번도 버리지 못했어요. 증오의 증거였으니까요. 서류를 뒤적이다가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발견했어요. 회사 창립 기념일에 찍은 사진이었죠. 사진 속에서 준호와 태수는 웃고 있었어요. 행복해 보였죠. 준호는 그 사진을 구겨버리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어요. 그냥 오래 바라봤어요. 이 사람이 왜 그랬을까? 무엇이 부족해서 나를 배신한 걸까? 며칠 뒤 지은이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왔어요. 얼굴이 환해 보였죠. 준호는 딸을 보며 억지로 웃었어요. 잘 다녀왔냐? 지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선물을 내밀었어요. 아빠 이거요. 준호는 선물을 받으며 물었어요. 민재는 지은이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밖에서 짐 정리하고 있어요. 곧 올라올 거예요. 준호의 표정이 굳었지만 지은이는 눈치채지 못했죠. 잠시 뒤 민재가 올라왔어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준호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분위기는 어색했어요. 아내와 지은이는 신혼여행 이야기를 했지만 준호는 거의 말이 없었죠. 민재도 조용히 밥만 먹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민재가 설거지를 하겠다고 했어요. 준호는 그냥 자리에 앉아 민재를 지켜봤어요. 민재는 조심스럽게 그릇을 닦았고 준호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저 아이가 무슨 죄가 있나? 저 아이 잘못이 아닌데.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여전히 분노가 끓어올랐어요.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만으로도 용납할 수 없었죠. 일주일쯤 지났을 때 준호는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문득 멍해졌어요.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죠. 동료가 말을 걸어도 대답을 제대로 못했어요. 퇴근 시간이 되자 준호는 차를 몰고 어디론가 향했어요. 집이 아니었어요. 오래된 동네였죠. 30년 전 준호가 살던 집이 있던 곳이었어요. 지금은 재개발이 돼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지만 준호는 그 골목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차에서 내려 천천히 걸었죠. 여기가 우리 집이었는데 준호는 혼잣말을 했어요. 아파트 놀이터 자리가 예전 집터였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지은이었어요. 아빠 어디야? 저녁 같이 먹으려고 했는데 준호는 회사 일로 늦는다고 둘러댔어요. 지은이는 알았다며 끊었지만 준호는 한동안 핸드폰을 들고 서 있었죠. 딸에게 거짓말을 한 게 마음에 걸렸어요. 하지만 지금 집에 가면 민재를 마주쳐야 했고 준호는 그게 두려웠어요. 아니 두려운 게 아니라 화가 났어요. 왜 하필 내 딸이었을까? 세상에 남자가 얼마나 많은데. 준호는 근처 작은 술집에 들어갔어요. 혼자 소주를 시켜 마셨죠. 한 잔, 두 잔 마시다 보니 취기가 올라왔어요. 옆 테이블에서 젊은 남자들이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다가 준호는 문득 태수를 떠올렸어요. 예전에 태수와 자주 오던 술집이 근처에 있었거든요. 그때는 참 좋았는데 준호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좋았던 게 아니라 속았던 거겠죠. 태수는 처음부터 준호를 이용할 생각이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정말 사업이 어려워서 그런 선택을 한 걸까요? 준호는 알 수 없었어요. 집에 돌아온 건 밤 11시가 넘어서였어요. 거실불이 켜져 있었고 아내가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죠. 여보 어디 갔다 와요? 술 냄새 나요. 준호는 대충 둘러댔지만 아내는 눈치챘어요. 민재 때문이죠. 그 말에 준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아내는 한숨을 쉬며 말했죠. 여보 그 일은 30년 전 일이에요. 민재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준호는 알고 있다고 했어요.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이 받아들이지 못한다고요. 아내는 준호의 손을 잡았어요. 지은이는 행복해요. 그걸로 충분하지 않나요? 준호는 손을 빼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다음 날 아침 준호가 출근 준비를 하는데 민재가 현관에 있었어요. 아버님 출근하세요. 인사를 했지만 준호는 고개만 끄덕이고 나갔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민재가 뒤따라왔어요. 저도 출근해요. 둘은 나란히 엘리베이터에 탔죠. 좁은 공간 안에서 침묵이 흘렀어요. 준호는 층수 표시만 바라봤고 민재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1층에 도착해서 문이 열렸을 때 준호가 먼저 나갔고 민재는 뒤에서 천천히 따라왔죠. 주차장으로 가는 길에 민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버님 시간 괜찮으시면 한번 뵙고 싶습니다. 준호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할 말 없다. 민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준호는 혼자 밥을 먹으러 나갔어요. 식당에 앉아 있는데 옆 테이블에서 젊은 직원들이 이야기하는 게 들렸어요. 우리 팀장님 딸 결혼했대요. 사위가 효자래요.
그 말을 듣는데 준호는 숟가락을 놓았어요. 효자라, 민재도 그런 사위일까요? 아니,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준호에게 민재는 그냥 태수의 아들일 뿐이었으니까요. 밥을 반도 못 먹고 준호는 회사로 돌아왔어요. 오후 내내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죠. 퇴근길에 준호는 오래된 친구 성민이에게 전화를 했어요. 성민이는 준호가 힘들 때 곁에 있어준 몇 안 되는 친구였어요. 둘은 근처 카페에서 만났죠. 성민이는 준호의 얼굴을 보자마자 물었어요. 무슨 일이야? 얼굴이 안 좋아. 준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털어놨어요. 지은이 남편이 태수 아들이야. 성민이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준호는 결혼식 날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설명했어요. 성민이는 듣고 나서 한숨을 쉬었죠. 그거 참 기가 막히네. 그런데 민재는 어떤 애야? 준호는 잘 모르겠다고 했어요. 딱 2번 봤는데 조용하고 예의 바른 것 같긴 한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성민이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어요. 준호야, 내 말 들어봐. 너 마음 이해해. 나도 그때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봤으니까. 그런데 민재한테 죄는 없잖아. 준호는 그걸 모르냐고 했어요.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이 안 된다고요. 성민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지은이는 어떻게 할 거야? 애는 행복한데. 내가 이러면 애만 힘들어져.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성민이 말이 맞았으니까요. 성민이는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천천히 생각해봐. 급하게 결정할 일은 아니니까. 집에 돌아오니 거실에서 지은이와 민재가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준호를 보자 지은이가 환하게 웃었죠. 아빠 왔어요. 오늘 민재 오빠가 저녁 만들었어요. 식탁에는 음식이 차려져 있었어요. 된장찌개에 생선구이. 그리고 나물 반찬들이요. 민재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아버님, 제가 요리를 좀 배웠어요. 입에 맞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준호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았어요. 아내가 반갑게 말했죠. 민재가 장도 보고 요리도 하고 정말 잘하네요. 지은이는 자랑스러운 듯 미소 지었어요. 식사 중에 지은이가 말했어요. 아빠, 우리 이번 주말에 민재 오빠 어머님 댁에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가실래요? 그 말에 준호는 수저를 놓을 뻔했어요. 아내가 재빨리 말했죠. 아빠는 바쁘시니까 우리끼리 가자. 지은이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알았다고 했어요. 민재는 고개를 숙이고 밥만 먹었죠. 준호는 그런 민재를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저 아이도 힘들겠구나. 아버지 때문에요. 그 생각을 하니까 조금 미안해졌어요. 아주 조금이요. 주말이 됐어요. 지은이와 민재가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죠. 준호는 서재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을 보고 있는데 아내가 들어왔어요. 여보, 우리도 어디 나갈까요? 오랜만에 둘이서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냥 집에 있고 싶어요. 아내는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여보, 이러면 안 돼요. 지은이가 눈치채요. 준호는 한숨을 쉬었어요. 나도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쉽지가 않아요. 아내는 준호의 손을 잡았어요. 저도 알아요. 저도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기억해요. 그런데 여보, 우리 이제 행복해졌잖아요. 빚도 다 갚았고 지은이도 잘 키웠고 이제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과거에 붙잡혀 있으면 안 돼요. 준호는 아내를 보며 물었어요. 당신은 괜찮아요. 민재를 보면 아무 생각 안 들어요. 아내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처음엔 저도 놀랐어요. 그런데 민재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아이는 다른 사람이라고요. 태수 씨가 아니라고요. 그리고 지은이가 행복해 하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확신은 없었어요. 아내는 일어서며 말했어요. 천천히 생각해봐요. 저는 마트 다녀올게요. 혼자 남은 준호는 다시 서재 책장을 뒤적였어요. 오래된 일기장이 나왔죠.
30년 전 일기였어요. 준호는 펼쳐서 읽기 시작했어요. 2월 15일 맑음 오늘 태수와 계약서에 도장 찍었다. 이제 정말 사업가가 된 것 같다. 설레고 기대된다. 준호는 그 글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어요. 그때는 몰랐죠. 그 설렘이 곧 악몽으로 바뀔 거라는 거요.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4월 5일 흐림 지은이가 태어났다. 작고 예쁘다. 이 아이에게 좋은 아빠가 되고 싶다. 그 글을 읽는데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때도 나는 좋은 아빠가 되고 싶었는데 잘했나 모르겠어요. 저녁 무렵 지은이와 민재가 돌아왔어요. 지은이는 얼굴이 밝았지만 민재는 어딘가 지쳐 보였어요. 준호는 거실에 나가지 않고 서재에 그대로 있었죠. 지은이가 문을 두드렸어요. 아빠 있어요. 들어와. 지은이가 들어와서 준호 옆에 앉았어요. 아빠 오늘 민재 어머님 만났는데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준호는 그래 하고 짧게 대답했어요. 지은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어요. 아빠 혹시 민재 오빠 싫어해요? 준호는 깜짝 놀라며 지은이를 봤어요. 무슨 소리야? 지은이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어요. 아빠가 민재 오빠한테 너무 차갑게 대하잖아요. 제가 다 느껴요. 준호는 당황했어요. 지은이가 눈치챈 거예요.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말을 더듬었죠. 지은이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아빠 제가 잘못 선택한 거예요. 민재 오빠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준호는 급하게 말했어요. 아니야, 민재가 나쁜 애는 아니야. 그냥 아빠가 요즘 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좀 있어서 그래. 지은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아빠 표정 보면 알아요. 민재 오빠한테 뭔가 있는 거죠. 준호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지은이는 일어서며 말했어요. 아빠 저 행복해요. 민재 오빠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제발 오빠한테 잘해주세요. 그러고는 방을 나갔어요. 준호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지은이의 눈물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죠. 내가 딸을 울린 거예요. 준호는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 태수에 대한 증오를 버릴 수 있을까? 민재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준호는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준호는 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새벽 2시쯤 일어나 거실로 나갔죠. 물을 마시려고 부엌에 갔는데 누군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민재였어요. 민재는 준호를 보고 일어섰어요. 아버님 죄송합니다. 잠이 안 와서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물을 따랐어요. 민재도 부엌으로 왔죠. 둘은 나란히 서서 물을 마셨어요. 한참의 침묵 끝에 민재가 입을 열었어요. 아버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민재는 계속했어요. 저희 아버지 이야기요. 준호의 손이 떨렸어요. 민재는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지는 제가 10살 때 돌아가셨어요. 병원에서요. 마지막까지 당신 이름을 부르셨어요. 이준호 미안하다고 용서해 달라고요. 그 말에 준호는 컵을 싱크대에 내려놓았어요. 민재는 계속 말했어요. 아버지는 평생 후회하며 사셨어요. 사업에 실패하고 돈을 갚을 길이 없어서 도망쳤대요. 비겁한 선택이었죠. 그 뒤로 아버지는 정신을 못 차렸어요. 술을 마시고 매일 울었대요. 어머니가 저를 키우느라 고생하셨고 아버지는 그저 무너진 사람이었어요. 준호는 듣고만 있었어요. 민재의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지만 그는 끝까지 말했어요. 아버지가 죽기 전에 저한테 유언을 남겼어요. 이준호 씨를 찾아가서 사과하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신을 찾았어요. 2년 전부터요. 준호는 민재를 봤어요. 민재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찾다 보니 지은이를 만났어요. 처음엔 그냥 우연이었어요. 회사 프로젝트 때문에 만났는데 자꾸 끌렸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지은이가 당신 딸이라는 거요. 그때 정말 고민했어요. 이대로 멀어져야 하나? 하지만 지은이를 좋아하는 마음이 진심이었어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제가 평생 잘해드리겠다고요.
아버지가 저지른 죄를 제가 갚겠다고요. 민재는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준호는 한참을 서 있었어요. 민재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죠. 준호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내가 무슨 죄가 있냐? 내 아버지 죄지. 민재는 고개를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사람의 아들이에요. 준호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 너는 그 사람 아들이야. 그게 내 잘못은 아니지만 나한테는 여전히 힘든 일이야. 민재는 알고 있다고 했어요. 준호는 돌아서며 말했어요. 자러 가라. 민재는 예 하고 대답했지만 움직이지 않았어요. 준호는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죠.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일찍 일어났어요. 어젯밤 민재와의 대화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거실로 나가니 민재는 벌써 출근한 듯 보이지 않았어요. 지은이는 방에서 나오며 아빠 아침 먹어요 하고 불렀지만 준호는 식욕이 없었죠. 회사 일찍 가봐야 해서 그렇게 둘러대고 나왔어요. 사실 회사에 갈 일은 없었어요. 그냥 혼자 있고 싶었던 거죠. 준호는 차를 몰고 한강 둔치로 갔어요. 벤치에 앉아 강물을 바라봤어요. 아버지가 죽기 전에 유언을 남겼다는 말이 자꾸 떠올랐죠. 태수도 후회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나 싶었지만 한편으론 알 것 같았어요. 후회가 얼마나 무거운 짐인지를요. 준호도 후회하는 게 있었으니까요. 30년 전 태수가 도망간 직후에 준호는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경찰에 신고했지만 태수는 행방불명이었죠. 준호는 매일 술을 마셨고 아내한테 화를 냈어요. 임신한 아내가 밥을 차려줘도 집어던지기 일쑤였죠. 아내는 참았어요. 남편이 힘들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날 아내가 쓰러졌어요. 스트레스 때문이었죠. 병원에 실려갔을 때 의사가 말했어요. 산모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다간 아이가 위험할 수 있어요. 그 말에 준호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아내와 아이를 위험에 빠뜨리면서까지 분노에 빠져 있을 순 없었죠. 그때부터 준호는 변했어요. 술을 끊었고 일을 찾아다녔어요. 공사판이든 청소일이든 가리지 않았죠. 빚을 갚기 위해서였어요. 지은이가 태어났을 때 준호는 딸을 안고 맹세했어요. 너만큼은 행복하게 키우겠다고요. 그래서 15년을 악착같이 일했어요. 주말도 없이요. 지은이가 고등학생이 될 무렵 준호는 겨우 빚을 다 갚았어요. 그리고 작은 회사에 취직했죠. 지금의 회사였어요. 거기서 성실하게 일했고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는 거예요. 힘든 세월이었지만 준호는 견뎌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태수의 아들이 사위가 됐다니요. 운명의 장난 같았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아내였어요. 여보 어디 있어요? 회사에서 전화 왔는데 안 계시대요. 준호는 한강에 있다고 했어요. 아내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죠. 무슨 일 있어요? 준호는 아니라고 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아내는 잠시 후에 말했어요. 여보 점심에 만나요. 우리 둘이서요. 준호는 알았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시계를 보니 11시였어요. 준호는 천천히 일어나 차로 돌아갔어요. 아내와 만난 식당은 집 근처 조용한 한식집이었어요. 아내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죠. 준호가 앉아 아내는 물을 따라주며 말했어요.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여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요즘 잠을 잘 못 자요. 아내는 한숨을 쉬었어요. 여보 어젯밤에 민재가 저한테 말했어요. 아버님한테 자기 아버지 이야기를 했다고요. 준호는 놀라며 아내를 봤어요. 아내는 계속 말했어요. 민재가 울면서 말하더라고요. 자기 때문에 아버님이 힘들어 하신다고 지은이도 괴로워한다고요. 차라리 자기가 떠나는 게 낫겠다고요. 준호는 숟가락을 놓았어요. 떠난다고요.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말렸어요. 그러면 지은이는 어떻게 하냐고요.
민재는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그냥 울기만 했어요. 여보, 저도 처음엔 민재를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태수 씨 생각하면 지금도 화가 나요. 하지만 민재는 다른 사람이에요. 그 아이는 아버지의 죄를 짊어지고 평생 살아온 거예요. 그것도 자기 잘못이 아닌데요. 준호는 아내를 보며 물었어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쉽게 받아들여요? 아내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쉽지 않아요. 하지만 선택해야죠. 과거에 갇혀 살 건지 아니면 지은이의 행복을 선택할 건지요. 그 말에 준호는 할 말이 없었어요. 아내가 옳았으니까요. 아내는 준호의 손을 잡았어요. 여보, 우리 이제 행복할 자격 있어요. 그렇게 힘들게 살았잖아요. 이제 좀 놓아요. 태수 씨에 대한 분노도 증오도요. 그게 우리를 자유롭게 할 거예요. 준호는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아내 앞에서 우는 건 오랜만이었죠. 아내는 조용히 기다려줬어요. 준호가 진정할 때까지요. 한참 후에 준호가 말했어요. 나도 노력해 볼게요. 당장은 어렵지만 천천히요. 아내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으로 돌아온 준호는 서재로 들어갔어요. 오래된 상자를 다시 꺼냈죠. 그 안에서 편지 한 통을 찾았어요. 30년 전 태수가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였어요. 도망가기 직전에 우편으로 보낸 거였죠. 준호는 그 편지를 한 번도 읽지 않았어요. 받자마자 구겨서 상자에 넣어뒀거든요. 이제 읽어볼까? 준호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펼쳤어요.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혀 있었죠. 준호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나는 비겁한 인간이야. 사업이 망했어. 빚이 너무 많아서 감당할 수가 없어. 너한테 빌린 돈도 갚을 길이 없고 그래서 도망가기로 했어. 정말 미안해. 나를 용서하지 않아도 돼. 나도 날 용서 못하니까. 그냥 너와 내 가족이 행복하길 바랄게. 미안해, 친구야. 편지를 다 읽은 준호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태수도 괴로워했구나. 하지만 그게 변명이 될 순 없었죠. 도망친 건 도망친 거니까요. 준호는 편지를 다시 접었어요. 그리고 라이터를 꺼냈죠. 불을 붙이려다 멈췄어요. 태워버리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이건 과거의 증거니까요. 준호는 편지를 다시 상자에 넣었어요. 언젠가 민재한테 보여줄 날이 올까요? 잘 모르겠어요. 저녁 무렵 지은이가 들어왔어요. 아빠 나왔어. 준호는 거실로 나가 딸을 맞이했어요. 지은이는 피곤해 보였지만 웃었죠. 아빠 오늘 회사 일찍 왔네. 준호는 응하고 대답했어요. 지은이는 소파에 앉으며 물었어요. 아빠, 민재 오빠 어때요? 솔직히요.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착한 애 같더라. 지은이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진짜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너한테 잘해주는 것 같아. 지은이는 환하게 웃었어요. 그럼요. 오빠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아빠도 알게 되실 거예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민재가 들어왔어요. 다녀왔습니다. 인사를 하는데 준호와 눈이 마주쳤죠. 민재는 잠시 멈칫했지만 준호가 먼저 말했어요. 왔어. 그 한마디에 민재의 눈이 커졌어요. 지은이도 놀란 표정이었죠. 준호는 어색하게 덧붙였어요. 저녁 먹어. 민재는 예 하고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지은이는 기쁜 듯 부엌으로 뛰어가며 말했어요. 오빠 나라면 끓여줄게. 민재는 지은이를 따라가며 준호를 한 번 더 봤어요. 그 눈빛에 감사함이 담겨 있었죠. 그날 저녁 식사는 달랐어요. 여전히 어색했지만 분위기가 조금 풀린 느낌이었죠. 아내는 안도한 표정으로 반찬을 계속 꺼냈고 지은이는 들뜬 목소리로 회사 이야기를 했어요. 민재는 조용히 밥을 먹었지만 가끔 준호를 힐끗 봤어요. 준호도 민재를 보다가 눈이 마주치면 얼른 시선을 돌렸죠. 식사가 끝나고 민재가 설거지를 하겠다고 했어요. 준호는 그냥 거실에 앉아 있었는데 문득 부엌으로 가고 싶었어요. 천천히 일어나 부엌으로 갔죠.
민재는 조심스럽게 그릇을 닦고 있었어요. 준호가 다가가자 민재는 잠시 손을 멈췄어요. 준호는 어색하게 말했어요. 내가 닦을게. 민재는 아니라며 고개를 저었죠. 제가 할게요. 준호는 옆에 서서 행주를 들었어요. 그럼 내가 물기를 닦을게. 둘은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했어요. 말은 없었지만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어요. 민재가 씻은 그릇을 준호가 받아서 닦았어요. 그렇게 한참을 그렇게 하다가 준호가 입을 열었어요. 너 요리 어디서 배웠냐? 민재는 잠시 놀란 듯 하다가 대답했어요. 어머니한테 배웠어요. 어릴 때부터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설거지가 끝나고 민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버님 시간 되실 때 한번 어머니 뵙게 해드리고 싶은데 괜찮으실까요? 준호는 망설였어요. 태수의 아내를 만난다는 게 쉽지 않았죠. 하지만 거절할 수도 없었어요. 준호는 천천히 대답했어요. 나중에 시간 되면 민재는 예 하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덧붙였어요. 감사합니다, 아버님. 오늘 말 걸어주셔서요. 준호는 아무 말 없이 거실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가슴속에선 뭔가 조금 풀린 느낌이었어요. 며칠 후 준호는 회사에서 점심 먹고 나오다가 우연히 민재를 봤어요. 민재는 길 건너편 식당에서 누군가와 밥을 먹고 있었죠. 함께 있는 사람은 나이 든 여자였어요. 민재의 어머니인 것 같았죠. 준호는 멈춰 섰어요. 그냥 지나갈까 생각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민재가 고개를 들어 준호를 봤어요. 놀란 표정을 지으며 일어섰죠. 준호는 어쩔 수 없이 식당으로 들어갔어요. 민재가 다가오며 말했어요. 아버님 어떻게? 준호는 그냥 지나가다가 봤다고 했어요. 민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어머니 소개해드려도 될까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피할 수 없다면 만나는 게 낫겠죠. 민재는 어머니에게로 갔고 뭔가 속삭였어요. 여자는 놀란 표정을 지으며 준호를 봤죠.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어요. 준호도 다가갔어요. 여자는 준호 앞에서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이준호 씨시죠? 저는 박현숙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준호는 그 여자를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태수의 아내, 30년 전에도 한두 번 만난 적이 있었죠. 그때는 젊고 밝았는데 지금은 많이 늙어 보였어요. 현숙은 계속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남편이 저지른 일 평생 사죄하며 살았습니다. 준호는 괜찮다고 해야 할지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앉으라고 했죠. 현숙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고 준호도 맞은편에 앉았어요. 민재는 옆에 서 있었죠. 현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남편이 돌아가기 전에 매일 당신 이야기를 했어요. 용서를 빌고 싶다고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다고요. 준호는 듣고만 있었어요. 현숙은 핸드백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이게 얼마 되지 않지만 남편이 남긴 보험금이에요. 당신께 드리고 싶어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그건 현숙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받아주세요. 제발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어요. 준호는 봉투를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한참의 침묵이 흘렀어요. 준호가 입을 열었어요. 돈은 필요 없어요. 다만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민재가 우리 딸한테 잘하게 해주세요.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현숙은 울음을 터뜨렸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재도 눈물을 닦았죠.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럼 전 이만. 민재가 급히 말했어요. 아버님 저희가 식사라도. 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다음에 기회 있으면요. 그러고는 식당을 나왔어요. 밖으로 나오니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벤치에 앉아 하늘을 봤어요. 이게 맞는 걸까? 내가 너무 쉽게 풀어주는 건 아닐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가벼워진 것도 사실이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준호는 아내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말했어요.
아내는 놀라면서도 다행이라고 했죠. 여보 잘하셨어요. 이제 좀 놓을 수 있겠네요. 준호는 아직 잘 모르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노력은 하고 있다고요. 아내는 준호를 안으며 말했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천천히 가요. 준호는 아내의 품에서 한참을 있었어요. 오랜만에 편안한 느낌이었죠. 일주일쯤 지났을 때 준호는 퇴근길에 민재한테서 전화를 받았어요. 아버님, 오늘 시간 괜찮으시면 잠깐 뵙고 싶은데요.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죠. 준호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민재는 말씀드릴 게 있다고 했어요.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알았다고 했어요. 어디서 볼까 민재는 집 근처 공원이 어떻겠냐고 했고, 준호는 30분 후에 보자고 했죠. 전화를 끊고 준호는 핸들을 잡은 채 생각했어요. 무슨 일일까? 혹시 지은이랑 무슨 문제가 생긴 걸까? 불안한 마음으로 공원으로 향했어요. 민재는 벤치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준호를 보자 일어서서 인사를 했죠. 아버님 오셨어요. 준호는 옆에 앉으며 물었어요. 무슨 일이야? 민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가방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어요. 이거 아버지 유품인데요. 제가 최근에 정리하다가 발견했어요. 준호는 수첩을 받아 펼쳤어요. 거기엔 날짜별로 뭔가 적혀 있었죠. 2005년 3월 15일 이준호 씨 소식 들었다. 공사장에서 일한다더라. 미안하다. 2008년 5월 2일 이준호 씨 딸이 초등학교에 입학했다는 소식 들었다. 축하해주고 싶지만 그럴 자격이 없다. 준호는 숨이 막혔어요. 계속 넘기며 읽었어요. 2012년 7월 9일 이준호 씨가 회사에 취직했다더라. 정말 다행이다. 이제 좀 편해졌으면 좋겠다. 2015년 2월 3일 이준호 씨 딸이 대학에 합격했다더라. 축하한다. 좋은 아버지구나. 준호의 손이 떨렸어요. 태수가 계속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걸 몰랐어요. 민재가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지는 당신을 잊은 적이 없었어요.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죠. 당신 소식을 수소문해서 수첩에 적었어요. 하지만 찾아갈 용기는 없었대요. 너무 비겁했다고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었대요. 준호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어요. 2018년 4월 20일 나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병이 깊어졌다. 죽기 전에 이준호 씨한테 용서를 빌고 싶지만 그럴 자격도 없다. 다만 민재야, 내가 대신 사죄해다오. 그리고 이준호 씨 가족에게 잘해드려라. 그게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이라. 준호는 수첩을 덮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죠. 태수도 괴로워했구나. 준호는 그제야 알았어요. 증오했던 그 사람도 평생 고통 속에 살았다는 거요. 그게 위로가 되진 않았지만 뭔가 달라진 느낌이었어요. 민재가 말했어요. 아버님, 제가 처음 지은이를 만났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우연이었다고요. 사실 반은 진짜고 반은 거짓말이었어요. 준호는 민재를 봤어요. 민재는 고개를 숙이며 계속했어요. 저는 당신을 찾아다녔어요. 아버지 유언 때문이었죠. 사죄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알아보니 당신 회사랑 저희 회사가 프로젝트를 같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일부러 그 프로젝트에 지원했어요. 거기서 지은이를 만났고요. 준호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민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처음엔 그냥 인사만 하려고 했어요. 사죄하고 물러나려고요. 그런데 지은이가 자꾸 말을 걸더라고요. 밝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점점 마음이 끌렸어요. 민재는 계속 말했어요. 그러다 지은이가 당신 딸이라는 걸 알았을 때 정말 놀랐어요. 이럴 수가 있나 싶었죠. 그래서 멀어지려고 했어요. 하지만 지은이가 제게 고백을 했어요.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진심으로 좋아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평생 지은이한테 잘해드리겠다고요. 아버지 죄를 이렇게라도 갚겠다고요. 준호는 한참을 침묵했어요. 민재의 고백이 진심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그 떨리는 목소리에서요. 준호가 입을 열었어요. 지은이는 알아. 민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모릅니다. 말할 수가 없었어요. 준호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평생 숨길 거야. 민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준호는 말했어요. 결혼은 비밀이 없어야 해. 지은이한테 말해. 내가 처음 어떻게 만났는지, 왜 다가왔는지 다 말하라고. 민재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그러면 지은이가, 준호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지은이는 강한 애야. 진실을 받아들일 거야. 그리고 그게 너를 더 사랑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어. 숨기는 것보다 말하는 게 낫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아버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집에 들어가지 않고 한참을 차 안에 앉아 있었어요. 민재가 준 수첩을 다시 펼쳐 읽었죠. 태수의 글씨체가 떨려 있었어요. 후회와 죄책감이 느껴졌죠. 준호는 문득 깨달았어요. 복수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요. 태수는 이미 스스로를 벌했고 그 대가를 평생 치렀어요. 준호가 더 이상 분노할 필요가 없었죠. 이제는 놓아줄 때가 된 것 같았어요. 준호는 수첩을 가슴에 안고 눈을 감았어요. 30년의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어요. 며칠 후 지은이가 울며 집에 왔어요. 준호와 아내가 놀라서 달려갔죠. 무슨 일이야? 지은이는 소파에 주저앉으며 울었어요. 민재 오빠가 다 말했어요. 처음에 왜 저한테 다가왔는지, 아빠한테 사죄하려고 했던 거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오빠가 그런 짐을 지고 있었는지. 준호는 딸 옆에 앉았어요. 지은이는 아빠를 보며 물었어요. 아빠는 알고 있었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얼마 전에 들었어. 지은이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오빠는 저를 정말 사랑한대요. 처음엔 속죄 때문이었지만 지금은 진심이라고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준호는 딸의 손을 잡았어요. 지은아, 내 마음은 어때? 민재를 사랑해. 지은이는 울먹이며 대답했어요. 네, 사랑해요. 너무 사랑해요. 준호는 미소 지었어요. 그럼 됐어.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민재가 처음에 어떤 이유로 다가왔든. 지금 너를 사랑한다면 그걸로 충분해. 지은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오빠는 저 때문에 평생 죄책감을 느낄 거잖아요. 아빠한테 잘못한 것 때문에요. 준호는 딸을 안으며 말했어요. 아니야, 그건 내가 풀어줄게. 민재한테 더 이상 죄책감 갖지 말라고 할게. 그러니까 너는 그냥 행복하면 돼. 아내가 물을 가져다 주며 말했어요. 지은아, 엄마 말 들어봐. 민재는 좋은 사람이야. 내가 힘들 때 곁에 있어주고 아프면 먼저 알아채주는 사람이잖아. 그런 사람 만나기 힘들어. 처음이 어땠든 지금 너희 둘이 행복하면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지은이는 울음을 그치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민재가 집에 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죠. 지은이는 민재를 보자마자 달려가 안겼어요. 오빠 괜찮아요. 나 오빠 사랑해요. 민재는 울먹이며 지은이를 꽉 안았어요. 미안해, 지은아, 정말 미안해. 준호는 그 모습을 보며 돌아섰어요. 눈시울이 붉어졌거든요. 주말에 준호는 민재를 따로 불렀어요. 둘이서 드라이브를 가자고 했죠. 민재는 놀랐지만 따라 나섰어요. 차를 몰고 한강 둔치로 갔어요. 차에서 내려둘은 나란히 걸었죠. 한참을 걷다가 준호가 입을 열었어요. 민재야, 내가 할 말이 있어. 민재는 긴장한 표정으로 준호를 봤어요. 준호는 천천히 말했어요. 너한테 미안해. 그동안 너를 차갑게 대했어. 내 잘못이 아닌데 말이야. 민재는 황급히 말했어요. 아니에요. 아버님, 당연한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그런 일을 했는데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넌 다른 사람이야. 내 아버지가 아니라고. 준호는 계속 말했어요. 나도 이제 알았어. 내 아버지도 평생 괴로워했다는 거. 수첩 봤어. 고맙더라. 민재는 눈물을 흘렸어요. 준호는 민재의 어깨를 잡았어요. 이제 그만 짊어져. 내 아버지 짐을 내가 질 필요 없어.
너는 그냥 지은이 남편으로 행복하게 살면 돼. 그게 내 아버지가 바라는 것일 거야. 민재는 울면서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준호는 민재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우리 딸 잘 부탁해. 행복하게 해줘. 민재는 예 하고 대답했어요. 평생 잘해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버님, 제가 아버지 산소 모시고 가도 될까요? 당신께 인사드리게요.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가자. 언제가 좋아. 민재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가주시겠어요? 준호는 응하고 대답했어요. 내 아버지한테 할 말이 좀 있어. 민재는 감사하다며 눈물을 닦았어요. 일주일 후에 준호와 민재는 함께 태수의 묘를 찾아갔어요. 지은이와 아내도 함께였죠. 현숙도 나와 있었어요. 묘 앞에 선 준호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어요. 묘비에는 김태수라고 새겨져 있었죠. 준호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어요. 태수야, 나야, 준호야, 오랜만이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너 때문에 정말 힘들었어. 30년 동안 너를 증오했어.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내 아들을 만났어. 착한 애더라. 우리 딸 정말 사랑하더라. 그 모습 보면서 생각했어. 이제 그만 놓아줘야겠다고. 너에 대한 분노도 증오도 말이야. 준호는 눈물을 흘렸어요. 뒤에서 지은이가 울고 있었죠. 준호는 계속 말했어요. 태수야, 너도 괴로웠구나. 평생 후회하며 살았다며. 그것도 벌이었겠지. 이제 편히 쉬어. 나도 이제 너를 보내줄게. 내 아들 잘 키웠더라. 내가 못다한 사랑을 민재가 실천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는 이제 걱정 말고 편히 있어. 준호는 절을 올렸어요. 민재와 지은이도 함께 절을 했죠. 현숙은 울면서 고맙다고 했어요. 정말 감사하다고요. 준호는 일어서며 민재를 봤어요. 민재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표정이 있었죠. 오랜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지은이가 말했어요. 아빠 대단해요. 어떻게 그렇게 용서할 수 있어요? 준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용서가 아니라 놓아준 거야. 더 이상 과거에 묶여있고 싶지 않아서. 아내가 준호의 손을 잡았어요. 여보, 수고했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아름다웠죠. 새로운 시작 같았어요. 그로부터 석 달쯤 지났을 때 준호는 회사에서 은퇴식을 가졌어요. 35년 직장 생활의 마지막 날이었죠. 동료들이 꽃다발을 주며 축하해줬어요. 준호는 소감을 말하면서 울컥했어요. 힘든 시절도 있었지만 여러분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고 준호는 깊이 인사했어요. 퇴근길에 사무실을 돌아보니 감회가 새로웠죠. 이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준호는 가벼운 마음으로 회사를 나섰어요. 집에 도착하니 거실에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깜짝 파티였어요. 지은이와 민재가 준비한 거였죠. 축하해요. 아빠. 지은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내도 케이크를 들고 나왔고 친척들도 몇 명 와 있었어요. 준호는 놀라면서도 기뻤어요. 고맙다 얘들아. 민재가 다가와 말했어요. 아버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호는 민재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요즘 민재를 보면 마음이 편했어요. 더 이상 태수가 떠오르지 않았거든요. 그냥 사위로만 보였죠. 착하고 성실한 사위요. 저녁을 먹으며 다들 이야기꽃을 피웠어요. 준호의 회사 생활 이야기도 나왔고 앞으로의 계획도 물었죠. 준호는 한동안 쉬면서 여행이나 다니고 싶다고 했어요. 아내와 단둘이 제주도도 가고 유럽도 가보고 싶다고요. 아내는 좋아하며 손뼉을 쳤어요. 정말요 여보.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평생 일만 했으니. 이제 좀 놀아야죠. 지은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아빠 엄마 여행 다녀오시는 동안 저희가 집 지킬게요. 민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편히 다녀오세요, 아버님.
식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갔어요. 지은이와 민재도 자기 집으로 가려고 준비했죠. 요즘 둘은 신혼집을 얻어서 따로 살고 있었어요. 준호는 현관까지 배웅 나갔어요. 민재가 신발을 신으며 말했어요. 아버님 다음 주에 저희 집으로 초대하고 싶은데 괜찮으세요? 준호는 좋다고 했어요. 민재는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하고 나갔죠. 지은이도 아빠 안녕히 주무세요 하고 손을 흔들었어요. 준호는 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왔어요. 아내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준호는 뒤에서 아내를 안았어요. 여보 고마워요. 준호가 말했어요. 아내는 뒤돌아보며 물었어요. 뭐가요? 준호는 미소 지었어요. 그동안 나를 지지해준 것, 힘들 때 옆에 있어준 것, 다요. 아내는 준호의 뺨을 쓰다듬었어요. 나도 고마워요. 여보, 함께 여기까지 와줘서 둘은 마주보며 웃었어요. 오랜만에 평화로운 밤이었죠. 준호는 그날 밤 깊이 잠들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악몽 없이요. 며칠 후 준호는 서재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은퇴하고 나니 오래된 것들을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책장을 뒤지다가 그 상자를 또 발견했어요. 30년 전 회사 서류들이 담긴 상자요.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상자를 열었어요. 안에는 계약서며 장부며 여러 서류들이 있었죠. 그리고 태수가 보낸 편지도 있었어요. 준호는 편지를 꺼내 다시 읽었어요. 이번에는 분노가 아니라 슬픔이 느껴졌어요. 태수도 괴로웠겠구나. 그때는 어쩔 수 없었을 거야. 준호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었어요. 준호는 결심했어요. 이 상자를 민재한테 주기로요. 아버지의 흔적이니까요. 민재가 가지고 있는 게 맞을 것 같았어요. 준호는 상자를 다시 닫고 거실로 나왔어요. 아내한테 말했죠. 여보 이거 민재한테 주려고 해요. 아내는 상자를 보며 물었어요. 그 상자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필요 없어요. 과거는 과거로 남겨두고 싶어요. 아내는 준호를 안으며 말했어요. 여보 정말 많이 변했어요. 자랑스러워요. 준호는 아내의 등을 토닥였어요. 다음 주 준호와 아내는 민재네 집을 방문했어요. 작지만 아늑한 아파트였죠. 지은이가 반갑게 맞이했어요. 어서 오세요. 아빠, 엄마, 민재도 앞치마를 두르고 나왔어요. 어서 오세요. 아버님, 어머님, 음식 냄새가 좋았어요. 민재가 직접 요리를 준비했대요. 준호는 거실을 둘러봤어요. 사진들이 벽에 걸려 있었는데 그 중에는 결혼식 사진도 있었죠. 행복해 보이는 두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준호는 미소 지었어요. 식탁에 앉아 음식을 먹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민재가 요리 솜씨가 좋아진 것 같았죠. 아내가 칭찬했어요. 민재 정말 잘하네. 우리 지은이 편하겠어. 지은이는 웃으며 말했어요. 내 오빠가 요리를 너무 잘해요. 저는 그냥 설거지만 하면 돼요. 모두 웃었어요. 준호는 민재를 보며 생각했어요. 착한 사위를 만났구나. 지은이는 행복하겠어. 식사 후에 커피를 마시며. 준호는 가져온 상자를 꺼냈어요. 민재야, 이거 넣어줄게. 민재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이게 뭔가요? 준호는 천천히 말했어요. 내 아버지 관련된 서류들이야. 편지도 있고, 나한테는 이제 필요 없는데, 너한테는 의미 있을 것 같아서. 민재는 상자를 받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아버님 정말 괜찮으세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이제 다 정리했어. 과거는 과거로 남겨두기로 했거든. 민재는 상자를 꼭 안으며 고맙다고 했어요. 지은이도 옆에서 아빠 손을 잡았어요. 아내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죠. 그 순간 모든 게 정리된 느낌이었어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내가 말했어요. 여보, 우리 이제 정말 행복해도 되는 것 같아요. 준호는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그래요. 이제 행복하게 살아요. 우리 고생 많이 했잖아요. 아내는 창밖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거리에는 봄꽃이 피어 있었죠. 벚꽃이 바람에 흩날렸어요.
아름다운 풍경이었어요. 준호는 생각했어요. 인생도 이렇게 계절이 바뀌는 것 같다고요. 추운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이 오는 것처럼요. 석 달 후 지은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아빠 좋은 소식이 있어요. 목소리가 들떠 있었죠. 준호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지은이는 웃으며 말했어요. 아빠, 곧 할아버지 되실 거예요. 준호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이야. 지은이는 네 하고 대답했어요.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석 달 됐대요. 준호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래 축하한다 지은아. 지은이는 고맙다며 민재 오빠가 너무 좋아한다고 했어요. 준호는 전화를 끊고 아내한테 달려갔어요. 여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돼요. 아내는 놀라며 정말이냐고 물었고 둘은 껴안고 기뻐했어요. 그날 저녁 준호는 서재에 앉아 편지를 썼어요. 태수한테 보내는 편지였어요. 물론 받을 사람은 없었지만 쓰고 싶었어요. 태수야 나야 준호야. 좋은 소식이 있어. 내 손자가 곧 태어날 거야. 우리 지은이가 임신했어. 민재가 정말 좋아하더라. 내 아들 잘 키웠더라. 착하고 성실하고. 우리 딸한테 잘해. 너도 하늘에서 기뻐하고 있겠지. 나는 이제 너를 용서했어. 아니, 놓아줬어. 더 이상 미워하지 않아.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살게. 너도 편히 쉬어. 준호는 편지를 접어서 서랍에 넣었어요. 언젠가 민재한테 줄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몇 달 후 아기가 태어났어요. 건강한 사내아이였죠. 준호는 유리창 너머로 손자를 봤어요. 작고 예쁜 아기였어요. 눈물이 났어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어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민재가 옆에 와서 말했어요. 아버님 손자 보셨죠? 건강하죠?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민재를 안았어요. 고맙다, 민재야. 우리 가족 만들어줘서. 민재도 울먹였어요.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둘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아내와 민재 어머니도 옆에서 함께 손자를 보며 웃었어요. 병실에서 지은이는 피곤해 보였지만 행복해 보였어요. 준호가 들어가자 지은이는 환하게 웃었어요. 아빠 손자 예쁘죠? 준호는 딸의 손을 잡았어요. 그래 예쁘다. 너 닮아서. 지은이는 웃으며 아빠 이름을 아기한테 물려주면 어때요? 준호는 놀라며 물었어요. 내 이름을. 지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준호 좋은 이름이잖아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민재 아버지 이름을 쓰는 게 어때? 지은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것도 좋겠다. 태수 할아버지 기뻐하시겠어요. 준호는 미소 지었어요. 그래 그러자. 병원을 나오며 준호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맑은 하늘이었죠.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준호는 생각했어요. 태수야 내 손자 건강하게 태어났어. 이름은 태수야. 너처럼 착하게 자라겠지. 준호는 마음속으로 인사했어요. 이제 진짜 안녕이야, 친구야. 편히 쉬어. 바람이 불어왔어요. 따뜻한 바람이었죠.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준호는 아내와 함께 산책을 나갔어요. 공원을 걸으며 둘은 손을 잡았어요. 아내가 말했어요. 여보, 우리 참 많은 일을 겪었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게요. 힘든 일도 많았죠. 아내는 준호를 보며 말했어요. 하지만 여보가 잘 이겨냈어요. 자랑스러워요. 준호는 아내를 안았어요. 당신도 고생 많았어요. 함께 있어줘서 고마워요. 둘은 벤치에 앉아 밤하늘을 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죠. 준호는 생각했어요. 인생은 참 길고 험난하지만 결국 의미 있는 것 같다고요. 일주일 후 준호와 아내는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어요. 오랜만에 둘만의 시간이었죠. 바닷가를 걸으며 준호는 자유로움을 느꼈어요. 더 이상 과거에 묶여있지 않았어요. 복수심도 분노도 다 사라졌어요. 이제는 그냥 할아버지가 된 평범한 남자였죠. 아내가 사진을 찍자고 했어요. 둘은 바다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환하게 웃는 모습이었죠. 준호는 행복했어요. 진심으로요.
저녁에 숙소로 돌아와 준호는 일기를 썼어요. 오늘은 정말 좋은 날이었다. 아내와 함께 바다를 보며 걸었다. 마음이 편하다. 손자도 건강하게 태어났고 딸도 행복하고 사위도 좋은 사람이다. 이제 과거는 다 정리됐다. 앞으로는 행복하게 살 것이다. 준호는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봤어요.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죠.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진짜 새로운 시작이요. 그로부터 1년이 흘렀어요. 어느 가을날 준호네 가족은 모두 모여 소풍을 갔어요. 공원 잔디밭에 돗자리를 깔고 앉았죠. 지은이는 아기 태수를 안고 있었고 민재는 도시락을 꺼내고 있었어요. 아내는 과일을 깎았고 준호는 손자를 보며 웃고 있었죠. 태수는 이제 돌이 지나서 옹알이를 했어요. 할아버지를 보며 손을 뻗었죠. 준호는 손자를 안았어요. 가벼운 무게였지만 그 안에 미래가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민재가 준호 옆에 앉으며 물었어요. 아버님 요즘 어떠세요? 준호는 좋다고 했어요. 매일 아침 산책하고 책도 읽고 가끔 친구들도 만나고 정말 편해. 민재는 미소 지었어요. 다행이에요. 건강하셔야 해요. 준호는 민재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너도 건강 챙겨. 회사 일이 바쁘다며 민재는 괜찮다고 했어요. 지은이가 잘 챙겨줘서요. 지은이는 옆에서 웃으며 오빠가 저를 더 챙기죠 하고 말했어요. 모두 웃었어요. 따뜻한 오후였죠. 도시락을 먹으며 준호는 문득 생각했어요. 30년 전만 해도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그때는 절망뿐이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 상처는 아물었고 새로운 행복이 찾아왔어요. 준호는 깨달았어요. 인생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언젠가 보상을 준다는 거요. 늦더라도 꼭 온다는 거요. 준호는 손자를 보며 속삭였어요. 태수야, 너는 행복하게 자라렴. 할아버지가 지켜줄게. 아기는 까르르 웃었어요. 해질 무렵 집으로 돌아오며 준호는 차 안에서 뒤를 돌아봤어요. 뒷좌석에는 지은이와 민재가 앉아 있었고 그 사이에 아기 태수가 잠들어 있었죠. 아내는 옆자리에서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어요. 준호는 행복했어요.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영원한 건 없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래서 더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지금 이 순간을요. 집에 도착해서 민재가 아기를 안고 내렸어요. 준호는 짐을 들며 민재를 도왔죠. 현관에서 민재가 말했어요. 아버님,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자주 이렇게 모였으면 좋겠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자주 보자. 민재는 인사를 하고 지은이와 함께 자기 집으로 갔어요. 준호는 손을 흔들며 배웅했죠. 아내가 뒤에서 준호를 안았어요. 여보, 우리 정말 복 많이 받았어요. 준호는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정말 복 많이 받았어요. 그날 밤 준호는 서재에 앉아 일기를 썼어요. 오늘 가족들과 소풍을 갔다. 손자 태수가 참 예쁘다. 민재와 지은이도 행복해 보인다. 나는 이제 진짜 평화롭다. 과거의 아픔은 다 사라졌다. 용서는 나를 자유롭게 했다. 앞으로도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싶다. 준호는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봤어요. 달이 밝았죠. 그 빛이 서재를 비추고 있었어요. 준호는 미소 지으며 불을 껐어요. 내일도 좋은 날이 될 거예요. 몇 년이 더 흘렀어요. 태수는 이제 유치원에 다니는 꼬마가 됐죠. 준호는 손자를 데리고 공원에 자주 갔어요. 그네를 밀어주고 미끄럼틀도 함께 탔어요. 태수는 할아버지를 정말 좋아했어요. 할아버지 저 사탕 사주세요 하며 조르곤 했죠. 준호는 손자가 원하는 건 다 사줬어요. 아내는 너무 버릇없이 키운다고 했지만 준호는 괜찮다고 했어요. 할아버지 특권이라고요. 어느 날 태수가 물었어요. 할아버지 제 이름이 왜 태수예요? 준호는 잠시 멈칫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어요. 할아버지 친구 이름이란다.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태수는 그래요 하고 대답했어요.
저도 좋은 사람 될래요. 준호는 손자를 안으며 말했어요. 그래, 넌 이미 좋은 아이야. 태수는 환하게 웃었어요. 준호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태수야, 내 이름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 기쁘지? 바람이 불어왔어요. 따뜻한 바람이었죠. 준호는 이제 7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됐어요. 머리도 많이 휘어졌고 허리도 조금 굽었죠.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젊었어요. 행복했으니까요. 준호는 매일 아침 일어나 감사했어요. 오늘도 살아있다는 것에, 가족이 건강하다는 것에요. 아내와 함께 차를 마시며 창밖을 보는 게 일상이 됐어요. 특별할 것 없는 하루지만 그게 행복이라는 걸 알았어요. 어느 겨울날 준호는 서재 책장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편지를 발견했어요. 태수한테 썼던 편지였죠. 준호는 그 편지를 다시 읽었어요. 이제는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그냥 옛 친구에 대한 그리움만 남았죠. 준호는 편지를 봉투에 넣고 태수의 묘에 가기로 했어요. 마지막 인사를 하려고요. 다음 날 준호는 혼자 묘지를 찾아갔어요. 묘비 앞에 서서 편지를 땅에 묻었어요. 친구야, 잘 있어. 나도 이제 곧 갈게. 거기서 만나면 소주 한잔하자. 준호는 절을 하고 일어섰어요. 마음이 가벼웠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준호는 공원을 지나갔어요. 벤치에 앉아 잠시 쉬었죠. 젊은 부부가 아기를 안고 지나갔어요. 행복해 보이는 모습이었죠. 준호는 미소 지었어요. 저들도 행복하겠지, 나처럼요. 준호는 일어서서 집으로 향했어요. 아내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저녁은 뭘 먹을까 생각하며 준호는 걸었어요. 평범한 일상이 이어졌어요. 그게 행복이었어요. 준호의 인생은 계속됐어요. 평화롭게요.